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호입니다. 오늘은 조국 일가 수사 불구속 기소가 의미 있는 이유,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각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요,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수사를 해놓고 구속영장도 못 쳤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동부지검에서 영장을 쳤거든요. 기각되었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영장을 치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이것을 재청구를 다시 한다는 것을,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요, 중앙지검에서 영장을 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앙지검 사건들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조국에게 매우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청와대와 정부가 지금 검찰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았습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정상적으로 공보조차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경심도 그것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언론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양의 언론 보도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소하는 그 순간 그 많은 보도들이 봇물 터지듯이 언론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국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요, 조국이 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는 순간 언론들이 너나 할 것 없이요, 그 수많은 조국의 혐의들을 일면에 내놓을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조국은 그동안 정경심의 WFM 차명 투자를 비롯해서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웅동학원 위장 소송, 채용 비리, 증거인멸 및 위조 의혹,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러면요, 조국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어떻게 됩니까? 공직윤리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죄, 이러한 죄명들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WFM이 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서 조국의 부인 정경심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것이 아닌지, 그리고 딸의 장학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동부지법에서 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판사는요, 조국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직권을 남용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렇게 판사가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서울중앙지검이요, 조국을 정경심과 공범으로 인정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죄명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요, 조국이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검찰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내용이 언론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조국이 언론으로부터 막 두들기 맞으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조국을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야? 이런 말들이 분명히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언론사 기사 본문, 댓글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지검 사건으로 조국이 불구속 기소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요, 조국은 당분간 다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특히 법원 판사가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교수를 한다? 이런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장차 법조인이 될 이 로스쿨 학생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설령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학생들이요, 조국 교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국 교수, 당신이 정녕 선생님이라면 자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강의하는 것은 이것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한번 하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은 더 치명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모양새가 좋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지검 사건,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그 울산 사건에서도 또 피의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는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이거 이 세 가지 재판을 받는 것으로도 시간이 모자랄 판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혹시 강의를 할 시간이 되더라도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냥 사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국이요, 공직자 재산 신고한 돈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부동산 가치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반영하면요, 실제로는 한 100억 원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수를 하지 않아도 생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올해의 화두였던 조국의 이야기, 이것은요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이 조국이 이번에 딱 구속이 되어버렸으면 청와대 쪽에서는 오히려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이 구속수감이 딱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요 더 이상 이 구속된 사람에 대한 욕이 딱 끊겨버립니다. 구속수감되면요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사람들이 이 지금은 정경심 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구속 안 되어 있었으면은 정경심도 아마 지금껏 욕을 실컷 얻어먹고 있을 겁니다. 떡하니 구속이 되니까 더 이상 정경심은 입에 오르내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재수도 한번 보십시오. 구속되니까 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찰 무마한 조국한테 시선이 끌렸지 않습니까? 유재수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 검찰이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 대한 이 재갈이 물려 있어가지고 구속된 이후에 그 기소가 되고 나니까 잠깐 한 번 더 회자가 되긴 했죠. 이것은 뭐 언론에 재갈을 매긴 이 정부 탓이겠죠. 아무튼 딱 구속이 되고 나면 그게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말이 없어지고 그걸로 그냥 딱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조국이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딱 지면요 그때부터 그 이슈는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조국 이슈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에요. 이 조국 일가 사건으로 기소가 딱 되면요. 그 이후에 동부지검 사건으로도 또 기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울산 사건으로 총선 전까지 계속 수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야, 이거 내년에도 이 김태우 TV의 활약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결과 긍정적인 효과도 오히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러한 효과가 있죠. 자, 올해의 인물 이 조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무시무시한 문재인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처절하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선언에 대해서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족이 걱정되는데. 이거 애들만 어리지 않았으면 내가 당장 할 건데. 이렇게 제가 고심에 고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러한 악행을 하는 청와대 반드시 국민께 그 민낯을 알려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범죄 행위를 알게 되면요. 그것을 신고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양심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를 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다고 해도 최고 권력기관이면서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이 수사기관이 곧바로 수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요.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공익신고와 형사고발도 하긴 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 청와대에 대한 처벌 여론이 비로소 생길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 수사기관이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수사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떠밀려서 했던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올해 봄에 검찰이 했죠. 그래서 전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양심 선언한 것들은 모두 빠짐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30건이 넘어갑니다. 그 결과 권익위 측으로부터 정식 공문으로 제가 회신을 받아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공익신고한 것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돼도요, 이 정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제가 공익신고한 것 중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은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단 2건이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 2가지였습니다. 30건이 훌쩍 넘는 그 많은 공익신고 중에서 단 2건만으로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위태위태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을 검찰이 마저 수사해버리면은 이 정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공익신고한 것들을요,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하듯이 딱 그렇게만 수사하면요, 충분히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 수많은 시간 동안 검찰에서 이 중수부 그리고 특수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역시 수사는 의지가 중요하다. 딱 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압을 막아줄 총수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 제가 요걸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 윤석열호 검찰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올 한 해를 딱 돌아봤을 때요. 저도 나름대로 이 치열하게 싸웠지만 우리 검찰이 정말 생명을 걸고 정의롭게 싸워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 윤석열 총장님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공공수사제 2부,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이렇게 고생했던 수사팀들을 위해서 응원의 엽서를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직 못 보내신 분들께서는 이제 곧 신년이 오니까 신년에 보내시는 것도 수사팀 일동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검찰이나 각 언론사 기자들이나 저나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광야교회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추운 날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못 볼 것도 너무나 많이 보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하고 노력하면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이 고생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모든 것을요,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에서 제대로 우리가 승리하면요, 억울하게 당했던 거 모두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이 얼마나 조작되었는지를 총선 때 투표율 딱 요걸로써 바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미 창원 성산구 이 재보궐선거에서 그 조짐이 보였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득표율을 보니까요, 실제 그 여론조사하고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원 성산구는요, 상당히 좌편향적인 그러한 지역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빙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는요, PK 지역 전체 민심이 이미 완전히 돌아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PK 지역도 이 경제가 완전히 꺼져버렸는데 이번 울산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루킹이요, 선거판 여론 조작하듯이 이 정부가 통계청장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아치우듯이 이 정부가 이렇게 여론 지지율을 조작하는 그러한 정부라는 것을 꼭 우리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거 잊지 말고 집중에 집중을 해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 스타일 아시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이걸로 딱 버텨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김태호 TV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김태호 TV는요, 새해에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무사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